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EU와 멕시코의 관세 관련해서 서한을 공개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 EU라는 유럽 연합 국가들 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좀 잘해보자 이래서 많은 내용의 양보안을 발표했고 긴밀하게 협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를 더 올려버린 거예요. 협조를 해도 미국이 양보하는 건 없고 예. 오히려 관세를 올린다. 자, 이런 얘기. EU는 사실상 유럽 국가들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카운터파트인데요. 원래 당초에 20%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4월 2일 날 공식 발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로 10%나 아주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예. 이 10% 차이가 뭐 보통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트럼프의 요구를 맞춰줘야 되나 멘붕이고요. 멕시코 바로 옆에 있는 최인근 우방인 멕시코는 25에서 예. 30%로 또 올라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캐나다, 바로 미국의 북쪽에 있는 캐나다는 25에서 35%. 그러니까 가장 동맹국, 가장 가깝다는 나라들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괘씸하다 해서 괘씸 관제서가 껑충껑충 뛰었거든요. 브라질은 10%에서 50%로 뛰었습니다. 예. 5배가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협상하자는 거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때리겠다는 거야? 이런 공포가 나오면서 뉴욕 증권시장도 지난 주말에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세계가 다시 트럼프가 정말로 큰 폭의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설정해 놓은 날이 8월 1일이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 관세 폭탄 속에서도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랬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아닐 거야. 이런 지금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의 얘기도 나오고 관세 문제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지막 운명의 순간 아주 그 세계를 관세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인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EU와 멕시코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도 보면 사실 미국과 좀 오랜 시간 동맹국으로 지내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2024년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하면서 미국의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 우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우방이냐, 적의 개념이 종래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 예. 편, 남의 편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대목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5%거든요. 25% 관세는 캐나다의 35%보다는 낮고 또 EU의 30%보다도 낮은 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더 억울한 게 우리는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이 있어가지고 애당초 관세가 거의 없어요. 상호 관세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 때리는 나라에 미국도 높이 때리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상호주의인데 우리는 관세를 안 때리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관세 때린다 이러면 EU나 멕시코보다는 우리가 낫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동안의 무관세 정책에 비해서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가혹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역시 지금 협상 데드라인이 8월 1일로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예. 8월 1일. 그래서 그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예를 하겠습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미국에서 별명이 타코예요. 타코요? 예. 타코벨이라는 멕시칸 음식이 있거든요. 예, 알아요. 예, 좀 맵고 미국의 남미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즐겨 참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 타코가 영어로
그 퍼스트 네임만 그대로 따보면요. 타코의 T는 트럼프. 자, 그다음에 A는 always. 트럼프는 항상. 그다음에 그 C 그다음에 치킨 아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C가 치킨이에요. 치킨 게임을 하다가 아웃. 막판에 도망간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주 무역 전쟁을 할 것처럼 막 얼음 놓다가도 막판에 양보를 하는 그런 양태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빠져버렸죠. 그래서 뉴욕 증시나 세계는 이번에도 또 한 번 공포를 줬다가 빠질 거야. 바로 그런 타코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정권 시장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가 대통령은 타코란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아주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예. 아니 누가 너를 보고 타코라고 그러느냐? 나 타코 안 좋아해. 그러면서 자기를 음해하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 관세를 때렸다가 유보하고 때렸다가 유보한 것은 하나의 전략이지 결코 끝까지 양보할 것 없다. 근데 지금 거의 데드라인이 이제 거의 8월 1일에 다 다가가니까 예. 이번에 만약에 타코가 아니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타코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타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또 하나의 지금 세계 경제에 큰 주목거리,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관세를 어쨌든 부과받는 나라들 입장에서 네. 뭐 보복을 할 거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EU 측면에서 물론 협력은 하겠다. 하지만 필요하면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지금 EU의 예. 자존심, 유럽의 자존심은 사실 미국을 훨씬 능가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EU가 결코 간단한 유럽 전체 나라 그룹인데요. 여기서는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우리도 관세 때리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 있어요. 다만 폰테어 라이엔 지금 저분이 EU 집행위원장인데 저게 사실 EU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예. 저분이 트럼프가 8월 1일까지 유예하니까 그럼 우리도 유예할게. 이래서 지금 유예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노모와 타코, 나 이제 타코 아니야 하고 관세를 때리면 이 폰테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의 반응, 앵커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 라스베가스 도박판에서 받고 지르고 뭐 이런 그 상대가 배팅을 하면 예. 그거 다 받아줘 한 번 더 지른다.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EU가 미국의 보복에 또 보복을 하면 그만큼을 추가해서 그 날짜로 미국은 EU에 받고 지를 것이다. 이건 전쟁이죠. 중국 때도 그랬었잖아요. 중국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 중국은 8월 12일까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히토류 문제가 걸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말을 굉장히 삼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터지지 않은 폭탄으로서 세계 경제에 큰 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굉장히 관세 폭탄이 중간에 자꾸 양보 철회하니까 별거 아니다 했는데 정말로 8월 1일 날은 크게 터질 수도 있다. 어허.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플랜 C를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JP 모건 체이스 회장의 말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동결도 아니고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JP 모간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민간 기업 중에서 사실 금융 황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 거기에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바로 뉴욕 경제를 실제로 끌고 가는 최고의 실력자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 주세요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트럼프 대통령님 때문에 오히려 금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맹공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아직 완전히 안 잡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불안한 그 측면이 제일 크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멕시코나 EU 또 캐나다, 인근 동맹국들에게 관세율을 더 올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을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관세를 그렇게 올리면 금리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 더 올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같은 사안을 보고도 서로가 상당히 갈라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절대절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빚이 많아서 빚을 내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예. 금리가 높으면 이자도 엄청나다고요. 어허.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 정도 되는데 요거 1%로 낮추라는 겁니다. 이거 뭐 아주 드래스틱하게. 그런데 뉴욕에서 금융 황제라는 JP 다이먼이 오히려 금리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이런 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8월 1일 관세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볼까 해요. 비트코인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 또 우리 최고가라는 말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지요? 지금 이 7월 14일부터 미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주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크립토 위크에 들어갑니다. 예. 이 크립토 위크, 사실 미국 의회가 일주일간 모든 우선순위를 암호화폐에 두겠다라고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예. 일주일간이 굉장히 지금 주목이 돼요. 그동안에 비트코인은 찬반 여론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별로 심의조차 안 했습니다. 아예 논의가 나오면 도망가 버리는 국회의원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 예. 의회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다른 논의하지 않고 가상화폐 활성화 문제만 논의합니다. 그게 암호화폐 주간, 크립토 주간인데 여기에 지금 법안이 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열 몇 개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상화폐를 활성화시키고 띄우는 법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기대감이 지금 거의 하늘을 찌르고 너도 나도 사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가상화폐는 일반 주식이나 이런 거와 달리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서 투자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상황은 미국 의회가 크립토 위크 가상화폐 주간이니까 엄청나게 오르지 않겠는가? 오르는 쪽으로 법을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크립토 위크에서 백악관의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중대한 발표라는 게 뭐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게 네 가지 현재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법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법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비트코인의 수요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레디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상화폐 그동안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고 고발했는데 이제 함부로 제재할 수 없게. 그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것도 호재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루미스법이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정부가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어가는 준비금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CBD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거 금지합니다. 이거 금지하면 가상화폐 쪽에는 호재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정책들 당장의 입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이러면 그동안에 가상화폐 이 법을 기대하면서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시세는 이런 법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정말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얘기해 볼 건데 많은 직장인들의 제2의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뭐 유튜브 하고 싶다, 유튜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버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인원 중에 세무조사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예. 유튜브는 구글이 하고 있는 사실 사적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구독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해주면 유튜브가 사실 우리 개개인의 유튜브 방송에 자기들이 광고를 하거든요. 예. 광고를 내니까 광고 수입의 일부를 유튜브에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독자 수가 뭐 100만 정도는 돼야 크게 돈을 벌지 적어가지고는 별로 돈이 안 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부 유튜브들은 엄청난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데 유튜브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많은 유튜브 하는 분들에게 돈을 한국 돈으로 안 줘요. 달러로 줍니다. 예. 왜냐하면 유튜브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달러를 바로 주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돈 많이 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예. 아주 집중적으로 62명을 집중적으로 67명이죠. 67명이네요. 67명. 예. 67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예. 그래서 과세를 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유튜브 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 67명이라고 그러면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렇군요. 예. 그래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이 유튜브를 통한 탈세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요. 탈세를 해서 나중에 들키면 가산세까지 물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좋고 또 이제 국민의 의무, 납세 신고는 국민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유튜버의 수입은 또 요즘 되게 다양화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일명 슈퍼챗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율 구독료 등등이 있는데 이런 개별 수입에 대해서도 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깊이 아시네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그중에 돈 좀 되는 게 4가지 지적을 소개를 해 올리겠는데 우선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가 유튜브에 광고한다 동의만 하면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하고 그중에 일부를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분할해서 주는 그것이 뭐 일상적인 가장 대표적인 유튜브의 수입원인데요. 그거 말고 자기가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가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저 좀 지원해 주세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은 슈퍼챗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이러면 말만 좋아야 하지 말고 저 격려 좀 해주세요 하려면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 화면이 콱 갈라지면서 짜잔 하면서 들어오는 슈퍼챗 있지 않습니까? 후원을 하는 걸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게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슈퍼챗이고요. 아예 네 번째는 자발적 구독료를 받겠습니다. 구독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광고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광고는 뭐 사실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데 슈퍼챗 또 후원금 그다음에 또 하나요. 각 유튜버들이 각자가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겠네요. 여기서 번 돈은 유튜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거 신고 안 하면 탈세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국세청이 바빠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7명밖에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전수조사로 대대적인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유튜버 탈세도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세청의 전면전 선포가 예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 의혹들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